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흐름은 그냥 많이 올랐다 이렇게만 보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장 초반부터 230만원대 흐름을 다시 보여주면서 투자자들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놨죠. 최근에 워낙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장이 다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직 반도체도는 끝나지 않았다. AI 메모리 주도주는 쉽게 시장에서 빠지지 않는다. 위험자산 선호가 돌아오면 돈은 다시 가장 강한 종목부터 찾는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인 이유도 단순히 종목 하나의 호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 코스피 전체 급등,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에 다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한꺼번에 맞물린 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위험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불안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유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달러와 금리까지 불안하게 움직이면 투자자들은 성장주와 반도체 같은 위험 자산을 먼저 줄이게 됩니다. 특히 SK하이닉스처럼 많이 오른 종목은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차익 실현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전체가 다시 위험 자산을 보려고 했고 그 돈이 가장 먼저 코스피 대형주와 반도체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정말 약하면 좋은 종목도 반등이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코스피가 크게 뛰고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날에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다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돈이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한 날일 수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했던 이유는 시장 전체 반등 안에서도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를 다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HBM, 고용량 서버 메모리, AI 데이터 센터 수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반도체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SK하이닉스는 가장 먼저 후보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른 건 단순히 주가가 반등한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SK하이닉스를 주도주로 확인한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런 날에는 보유자분들이 조금 더 차분하게 봐도 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조정이 더 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강하게 돌아설 때 가장 먼저 SK하이닉스를 다시 찾는다는 건 이 회사가 아직 중심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코스피 그림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혼자 오른 장이면 종목 이슈로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코스피 전체가 강하게 뛰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단순히 SK하이닉스가 올랐다가 아니라 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어디로 먼저 갔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돈은 반도체 대형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장이 살아날 때 돈이 방산, 조선, 금융, 바이오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반도체를 본다는 건 AI 인프라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성격의 매수세가 같이 확인되는 날에는 개인들의 단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장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큰 돈이 다시 들어오는 장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를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이미 시장이 반응을 보여준 날에는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더 열릴 수 있을까? 시장이 SK하이닉스 목표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줄까? 이 상승이 하루짜리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주도주로 돌아오는 흐름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230만원대 흐름은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최근 흔들림을 겪은 뒤 다시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투자자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다. 여전히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이다. 오늘 시장은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강하게 오르는 날일수록 오히려 더 차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도 너무 급하게 따라가면 좋은 매수 자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올랐다는 사실보다 어떤 돈이 들어왔느냐입니다. 개인들만 급하게 따라붙은 건지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온 건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형주가 같이 움직였는지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졌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반등은 주도주 하나만 반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도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로 주변 섹터에 돈의 흔적을 남깁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인 뒤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인다면 그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주도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상승의 배경에는 AI 메모리 기대도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단순한 D램 회사로만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HBM과 고용량 서버 메모리,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와 연결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회사가 가격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처럼 보였죠. D램 가격이 오르면 좋고 재고가 쌓이면 불안하고 서버 수요가 줄면 걱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커질수록 메모리가 병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 센터가 늘고 서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면 고성능 메모리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시장이 반도체를 다시 볼 때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는 회사가 된 겁니다. 오늘 반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시장 전체 불안이 조금 풀리자 돈이 바로 반도체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장이 SK 하이닉스를 더 이상 주도주로 보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 다른 섹터만 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가 다시 중심에 섰습니다. 이건 보유자 입장에서 중요한 장면입니다. 주도주는 흔들리지 않는 종목이 아닙니다. 흔들린 뒤에도 다시 돈이 돌아오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 큰 변동성을 겪었지만 오늘처럼 위험 선호가 살아나는 장에서 다시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종목의 특징이에요. 항상 편하게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라면 그 종목은 아직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망을 볼 때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째, 코스피의 강세가 하루짜리로 끝나는지 아니면 며칠 더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급등한 뒤에는 당연히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고르기 속에서도 반도체 대형주가 버티는지 봐야 해요. 둘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들어온 돈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연속성을 가지느냐입니다. 큰 돈은 하루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방향이 유지되는지, 눌릴 때도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SK 하이닉스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번지면 시장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한 종목에만 머물면 반등의 힘은 제한될 수 있어요. 오늘 SK 하이닉스를 한마디로 보면 가격이 회복됐다 보다 시장 신뢰가 다시 붙었다에 가깝습니다. 물론 하루 상승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은 투자자 심리를 바꿔놓습니다. 불안했던 보유자에게는 아직 시장이 이 종목을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신호가 되고,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투자자에게는 역시 강한 장에서는 SK 하이닉스부터 움직이는구나라는 인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급등을 보고 흥분할 날이 아니라 추가 상승의 조건을 정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열리려면 반도체 대형주 전체가 같이 살아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이어져야 하고, AI 메모리 기대가 실적으로 계속 연결돼야 합니다. 이 조건을 보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장이 다시 반응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추가 상승의 조건을 봐야 합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시장 전체 위험 선호를 살렸고, 그 돈이 가장 먼저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왔고, SK 하이닉스가 230만 원대 흐름을 다시 보여줬다면 이건 단순한 하루짜리 반등 뉴스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겁에 질려서 좋은 산업의 중심 종목을 너무 빨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겁보다 기대를 조금 더 크게 가져도 되는 날입니다. 다만 그 기대를 그냥 감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 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단순히 SK 하이닉스가 좋으니까 이것도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오늘처럼 시장 전체 위험 선호가 살아나고 그 돈이 SK 하이닉스와 반도체 대형주로 먼저 들어오는 날에는 한국 시장에서 그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예요. SK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까?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는 다시 반응할까?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도 돈이 붙을까?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갈까? 코스피 전체로 돈이 번질 수 있을까? 이걸 그때그때 뉴스 보고 급하게 찾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길목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 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중심에서 다시 힘을 받으면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반응하는지, 니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는 날에는 종목 하나만 보면 흐름이 너무 좁아집니다.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돈은 한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 종목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반도체로 돌아온 돈이 한국 시장에서 어느 길목으로 지나갈 수 있는지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섹터 7개는 그 돈의 확산 경로를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오늘 흐름에서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올랐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에요. 그 상승이 한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만 건드리고 끝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형주로 같이 번지는지, 장비주와 후공정까지 이어지는지,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그 확산을 봐야 합니다. 시장이 진짜 다시 살아나는 날에는 좋은 종목 하나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길을 만들면서 번져요. 그래서 섹터 7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차점 기준 4개는 오늘 같은 날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좋아질수록 사람 마음이 더 급해지거든요. 코스피가 크게 오르고 반도체 대형주가 살아나고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지금 안 사면 늦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흐름이라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 4가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진짜 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잠깐 눌릴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면서 쉬어가는 건지 봐야 합니다. 흔들린 뒤 다시 올라올 때는 거래대금이 붙는 회복인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져서 사람들이 뒤늦게 몰리는 자리는 과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기대가 살아나는 만큼 기준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분위기가 좋아지는 날에는 공포보다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질 때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급등 분위기 하나만 보고 급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지, SK하이닉스가 강하다는 이유로 가격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대금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기관이나 외국인 성격의 자금이 돌아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은 있는지, 분할 진입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한 번은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기대가 살아나는 장에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대만 갖고 들어가면 흔들리고 기준을 갖고 보면 기회가 보입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기준을 잡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회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AI 메모리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SK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AI 인프라, 환율, 금리,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흐름,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정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같은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고요. 수익을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와 SK하이닉스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자료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일 시장을 다 챙기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편하신 방법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살아난 반도체 매수세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전력인프라,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흐름으로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단순히 오른 게 아닙니다. 시장에 다시 돈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다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다만 기대만 갖고 움직이지 말고 그 기대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차분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